자, 이번 시간은 교환이죠. 이제 교환 지난 시간에 있었던 그 도피 통계관 이어가지고 이제 습식 통계관 잠깐 이제 볼까요? 습식은 지금 이제 그 두 개 문항 1번하고 2번 나와 있는 지문을 이제 보시면 지문은 1번. 수평지관 이제 최상류 위생기구 발열이 접속해서 이제 배수와 통기의 역할을 겸용한다 그래서 통계관 중에 이제 배수와 통기를 겸하는 통계를 찾으면 무슨 통계관을 이제 습식 통계관에서 광경은 이제 최소 Dn 얼마 이상을 하더라 32 이상으로 해서 습식 통계 하나 봐두시고 자 그다음 결합 통계관 그다음에 이제 보면 결합 통계관입니다. 결합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보면 결합 통계관에 관한 부분에서 나와 있는 지문에 여기는 보면 문항이 지금 한 4개 정도 나와 있는 부분으로서 일단 1번 하나 이제 봐둘까. 1번에 자 고층 건물의 경우 5계층마다 설치해서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접속하는 통기관을 그래서 결합은 이제 뭐지 이게 배수 수직관 하나 그리고 이게 이제 통기 수직관 이게 이제 통기 수직관이라 그래서 이제 통기 수직관이면 이 배수 수직관하고 통기 수직관 이 두 개 관을 연결한 이게 무슨 통계 이게 지금 이제 결합 통계관이라 해서 나와 있다 그래서 질문 하나. 자 일단 그러면 이 두 개 통계관을 연결하는 동그라미 1번에 따라서 그리고 2번에 보니까 자 연결을 합니다. 2번에 보니까 배수 수직관으로부터 분기 입상하여 통기 수직관에 접속한다고 그래서 부분들은 지금 일단 그럼 이 두 개 배수와 통기 수직관을 연결하는데 여기는 무슨 통계 결합 통계라고 정의했는데 입상은 현재 문항 2번에 나와 있는 대로 입상은 현재 보신 대로 어떻게 연결을 할까? 연결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연결은 1번 즉 이 배수 수직관부터 입상을 해서 통기 수직관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통기 수직관에 입상을 해서 배수 수직관으로 갈 것인지 해서 1번하고 2번을 놓고 봤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걸 연결하는 게 맞겠다라고 물어봤을 때 현재 여기 문항 2번은 이 1번 여기 두 가지 방법 어떤 형태로 이걸 입상해서 이거를 연결합니까? 뭐라고 물어봤을 때 이걸 어떻게 돼요? 여기 1번이죠. 1번은 뭐 굳이 이건 애운다르기보단 이 통기 수직관에는 물이 돌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연결했을 때 물은 일단은 인유를 끌어올리지 않는 한은 물은 올라갈 수 없다 보니까 여기 연결했을 때 1번 같은 경우는 물을 끌어올리지 않는 한 올라갈 수 없지만 만약 2번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물이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되더라? 통기 수직관 물이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2번의 형태가 아니면 몇 번의 형태를 연결합니까? 배수 수직관 입상에서 어디로 가더라? 통기 수직관으로 갑니다라고 해서 문항 2번 하나 잠깐 체크 이제 봐두셔서 1번, 2번 하나 봐두고요. 자, 3번은 왜 이거를 연결할까 해서 배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접속하는 것으로서 배수직관 내 압력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광경은 최소한 50 이상으로 접속되는 통기수직관과 배수직관의 작은 쪽 광경 이상으로 합니다라고 그래서 결합 통계원 하나 나와 있고요. 그다음 자 신정통기관 신정통기관을 보시면 배수직관 상부에 광경을 축소하지 않고 옥상 등에 대기 중에 개구시킨다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광경은 보니까 신정통관의 광경은 배수직관 광경 이상으로 그래서 지금도 보면 신정통기관 여러분 신정인데 보시면 신정통기관은 배수직관 그래서 이전에 뭐 그 통기 트랩 할 때 잠깐 그 관에 관한 설명을 드렸을 때 건물의 각 층에 설치된 게 무슨 통기관 이 관이 배수 수평지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수평지관을 만나는 관이 이게 무슨 관? 수직관에 연결돼 이게 무슨 관? 배수 수평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정통계관은 이 배수 수직관, 이 수직관의 끝부분, 또 이 수직관의 끝부분을 연결해서 옥상대 밖으로 이거를 외부에 개구시키는 통계관, 이게 무슨 통계관? 이게 신정통계관이 됩니다. 부분들을 그러면 지금 신정통계관 관계원체에서 어느 광경 이상 이제 보니까 여기 이 배수 수직관 끝, 이 배수 수직관 경보다 뭐예요? 최소 그 광경 이상으로 한다라고 해서 신정통계관에서 하나 정리 봐주시고 자 그다음에 공용통계관 공용통계관은 지금 보시면 1번에 두 개 트랩이나
트랩이 달린 기구가 같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때 기구 배수 간의 교점에 접속하여 입상한다 그래서 광경은 최소 얼마 이상이 된 거예요. 광경은 최소 여기는 보니까 30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 부분들은 여기는 지금 앞쪽으로 좀 교환을 넘겨서 전체 이 통기관의 개통도 잠깐 한번 볼까요? 그림을. 그래서 이번에 통기관의 그 통기관 개통도 그림을 한번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림을 잠깐 봐보시면 자, 개통도 가시면 그림에 현재 보신 대로 우측에 가 보니까 신종 통기관 나와 있고 우측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습니까? 공용 통기관 나와 있죠. 부분들이 공용 통기관에 가 보니까 그림을 보면 세면기 지금 이 두 개 세면기 사이에 뭐가 올라가 있습니까? 공용 통이기 때문에 이제 그림 잠깐 보셨으니까 공용 통기관에 보신 대로 공용은 여기서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서 있다면 좀 크게 그려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한번 빼보죠. 부분들은 세면기가 두 개 있다면 이 두 개 세면기 남은 이 교점, 그래서 이 교점에서 이거를 분기 입상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 담당하는 위생이 몇 개? 두 개. 그래서 이 두 개 세면기가 나눈 이 교점, 그죠? 이 세면기 나눈 교점에서 이거를 분기 입상함이라고 해서 분기 입상을 해서 이거를 통기 수평 지관으로 해서 이걸 넣어드려요. 이거를 통기 소재관으로 이게 무슨 통기관? 이게 공용 통기관이라고 그래서 공용 통기관 하나 정리할까요? 부분들은 자 공용 통기관 하나 정리하고 반송 통기관 반송입니다. 반송탱을 보시면 여기 일단 1번 어디에 이 반송탱을 설치할 건지 그래서 창이 있는 벽의 세면기라든가 실 중앙에 설치되는 실험 싱크대 또는 벽면에서 멀리 떨어진 기구 등의 각계 통기관으로서 통기관을 입상시키기 곤란한 경우죠. 그랬을 때 동그라미 2번에 따라 보셨을 때 기구 통기관을 그 기구 물 넘침선보다 얼마 이상 올립니까? 150 이상 높은 위치에 올려서 다시 그 통기관을 구부려서 바닥 밑으로 해서 어디에 통기 수직관에 접속시키는 관을 그걸 무슨 통기관을 반송 통기관에서 반송 통기관이 나와 있는 부분에서 정리 봐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특수 통기관입니다. 부분들은 자 지금까지 이제서 각계 통기관에서부터 쭉 해서 반송 통기관까지 살펴봤었고요. 자, 특수 통계는 여러분이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소벤트 방식하고 뭐가 있다? 섹스티아 방식에서 특수 통계 방식에 관한 지문이 있는데 지문은 자, 지문에 가셨을 때 특수통 일단 통기관의 마지막에 되는 게 이제 특수 통계 방식에서 특수 통계 방식이 되는데 자, 특수 통계 방식 일단은 보면 여기는 관이 몇 개 있다. 배수관 하나죠. 그래서 자, 배수관 하나. 이 하나의 배수관을 가지고 뭐 합니까? 배수도 하고 뭐 또 하더라. 배수 플러스 무슨 역할을 통기까지 겸하는 게 무슨 통기관이더라. 이제 특수 통기관인데 특수 통계를 일단 물었을 때는 그 부속 장치명을 물으면 일단 출제 지금까지 한 2번 정도 걸 잠깐 했었던 건데 일단 특수 통계 방식은 지금 보신 대로 뭐가 있습니까? 소벤트 방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섹스티아 방식이다라고 해서 지문에 그 두 가지 통계 방식의 종류인데 지금 보신 대로 그러면 각각 소벤트 방식하고 섹스티아 방식이 각각 필요 부속 장치는 몇 가지 있냐 그래서 각각 부속 장치명 여러분들이 두 가지 부속 장치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일단 이 특수 통계 방식은 시험에 지금까지 나왔던 것 이 부속 장치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가를 갖고 물었는데 자 그러면 하나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 부속 장치명을 물었을 때 여러분이 공기 혼합 이음새와 공기 분리 이음새를 주게 되면 지금 여기 이제 따로 적지는 않았지만 공기 혼합 이음새와 공기 분리 이음새가 필요한 특수 통계 방식은 두 가지 특수 통계 방식 중 어느 방식이 해당이 되냐 물어보기 때는 어디로 갈까요? 하고 하나 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의 이제 여기 이제 또 하나의 그 부속 장치명을 주었을 때 섹스티아 벤트관하고 섹스티아 이음새를 주게 되면 그때는 어느 특수 통계 방식일까요?로 물어봤을 때 두 번째 잠깐 언급드렸던 뭔가요? 지금 언급드렸던 섹스티아 이음새와 섹스티아 벤트관입니다. 그래서 섹스티아 이음새, 섹스티아 벤트관을 주면 당연히 정답은 어디로 갈까요? 정답은 어디로 가죠? 섹스티아 방식의 필요 부속 장치. 왜냐하면 여기는 용어 자체가 뭐가 들어가죠? 이 부속 장치명의 섹스티아 두 가지, 섹스티아 이음새, 섹스티아 벤트관에 용어 자체 뭐가 들어간가요? 섹스티아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속 장치명을 가지고 섹스티아 이 특수 통계를 고르는 것은 크게 어려움 없더라. 그러면 방금 여기 말씀드렸던 공기혼합이음새와 공기분리음새는 어느 특수 방식의 지금 보면 부속 장치일까요? 소벤트 방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속 장치는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요. 두 가지에서 이 공기혼합 이음새, 분리음새하고 섹스티아 이음새, 섹스티아 밴드. 여기는 이 용어, 이 부속 장치는 자체 앞에 뭐가 출발합니까? 섹스티아라는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속 장치를 갖고 골라내는 거 크게 무리 없이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현재 보신 대로 지금 소벤트 방식을 보면 통기관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하나의 배수 소집관으로 배수와 통기를 겸하는 방식으로 공기혼합 이음새와 공기분리음새의 두 개의 음새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부분들은. 자, 그럼 여기는 보시면 그러면 지금 보셨던 대로 공기혼합 이음새와 뭐가 필요하더라? 공기분리음새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각층의 배수 수평지관, 배수 수직관, 배수 수평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공기혼합 이음새란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배수 수평지관의 배수가 흘러서 이게 어디로 갑니까? 수직관으로 이게 내려갈 경우요. 모여서 내려가는데 일시에 많은 양이 어디로? 이 각층의 수평지관의 물이 흘러서 수직관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 흐름을 조절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여기서 이 수평지관하고 수직관에 만나는 여기다가 뭘 설치합니까? 공기혼합 이음새를 설치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습니까? 공기를 주입해서 이 수평지관에서 이 수직관으로 들어가는 물의 이 흐름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배수에는 뭐가 들어? 이 흘러가는 이 배수에는 뭐가 들어? 이 흘러가는 배수에는 물과 뭐가 섞였어요? 공기가 섞여 내려가다 보니까 흐름을 좀 조절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또 뭐가 있더라? 이 배수 수직관에서 이게 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문제는 수직관의 수평관으로 방향을 틀어 이 배수가 내려와서 방향을 틀어서 수평관으로 이게 수평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 문제는 거의 이 고배가 수평에 가깝다 보니까 이 수평 주간 이 흘러가는 배수 뭐가 들어있으면 공기가 들어있으면 배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이 수직관하고 이 수평 주간이 만나는 여기다가 뭘 설치하자? 공기 분리음새를 설치하는 거에서 여기서 뭘 빼주는 거죠? 그러면 이 섞여 내려왔던 이 배에 섞인 뭐를 여기서 빼주는 겁니까? 공기를 빼서 뭐 하더라? 이 수평 주간의 흐름을 원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이제 보시면 여기는 이 공기를 빼주는 뭐더라? 혼합이음새 뭐를 분리음새를 설치합니다라고 이제 하나 확인해 두시고요. 자, 섹스티아 방식은 지금 이제 가면 섹스티아 이음새와 섹스티아 벤트관을 사용해 유수의 선회력을 주어 공기코어를 유지시켜 하나의 배수직관으로 배수와 통기를 겸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그러면 섹스티아 이음새와 섹스티아 벤트관을 보면 45도 구부러진 곡관을 적었어요. 45도로 꺾인 관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 뭘 생각하시면 될까요? 여러분이 목욕탕에 갔다고 생각하시면 지금은 뭐 자주 가시 못 하시겠죠. 목욕탕을 갔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목욕탕에는 물이 여기 담겨 있고 물이 담겨 있겠죠. 물이 담겨 있을 거고 여기는 바닥을 막은 이제 보면 물이 밑에 있는 보면 예를 들어서 이 물이 지저분하면 어떻게 돼? 이 물을 청소하려고 이 막았던 마개를 여기를 열죠. 열면 어떻게 돼? 여기 있던 이 물들이 어떻게 되죠? 흘러내려갑니다. 자, 그럼 여기 있던 물이 이 마개를 염과 동시에 이 물이 빠져가는데 어떻게 빠지던 게 이게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죠. 부분들이. 그래서 그럼 이 물이 소용돌이 일으키면서 여기 이제 단면으로 잘라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것은 이 단면을 볼 수 없고 위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가운데 어떻게 돼요? 구멍이 하나 형성된 거 보실 수 있죠. 부분들이. 자, 이제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이렇게 해서 물이 여기는 이게 배수관으로 들어가면서 물이 들어가면서 자, 가운데. 그럼 일단 요 배수관 주위로는 뭐가 흘러갑니까? 배수관 주위로 뭐가 흘러가죠? 배수관 바깥쪽으로 뭐가 가죠? 물이. 그럼 이 배수관 가운데를 해서 뭐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 배수관 가운데를 형성을 하죠. 가운데로 뭐가 형성이 여기가? 이게 이제 보면 공기코어가 형성이 돼요. 공기코어가. 자, 이제 그러면 이 하나의 배수관으로 가쪽으로는 물이 그리고 가운데 뭐가 형성이 되는가요? 공기코어가 형성이 되면 개념을 다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해서 공기코어가 형성이 돼 내려가는데 자, 문제는
수직관을 거쳐 이게 어디로 방향을 들어갑니까? 수평 주관을 가면 어떻게 돼요? 관이 90도로 꺾이게 되면 이 물의 이 공기 코어가 깨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뭐 하자?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섹스티아 벤트관, 벤트관이란 건 이 수직관하고 뭐가 수평 주관하고 만나는 이 관을 이거를 45도 각도로 꺾어주는 무슨 관이 필요하더라? 이와 같이 벤트관이 필요하더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벤트관을 설치하는 90도로 꺾이면 이 물이 부딪혀서 뭐가 깨질 수 있다? 공기코어가 깨질 수 있으니까 뭐하지? 이거를 벤트관을 설치해서 이 공기코어를 유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공기코어를 이렇게 유지시켜서 깨지지 않고 유지시켜서 이렇게 유지감과 동시에 또 뭐가 형성 이렇게 깨지지 않습니까? 예, 공기코어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어디로? 수평 주관으로 빠져갈 수 있게끔 해서 그럼 이 물의 선해력을 주기 위해 필요한 장치는 뭐가 있습니까? 그게 섹스티아 이음새라고 그래요. 부분들이 섹스티아 이음새고 이와 같은 곡관을 통해서 뭐하더라? 이 공기코어를 유지시켜서 배수하는 형태 이게 뭐더라? 이게 이제 특수통계 방식의 소벤트 방식이다. 섹스티아 방식인데 그러면 지금 보신 대로 부속 장치를 갖고 물어본 거 크게 물어서 구분할 수 있다면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등에 따라서 지문 중에 공기코어를 유지한다는 지문을 줬을 때는 이 특수통계 방식 중에 어느 특수통계 방식을 선택하시면 될까요? 여기는 섹스티아 방식이 되겠죠. 부분에서 그렇게 해서 특수통계 방식 관한 지금까지 정리한다면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면 각계 통계관에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그 특수통계 방식인 두 가지 소벤트 방식하고 섹스티아 방식까지 이제 정리를 쭉 해두실 수 있는 것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명칭은 지금 봤던 통계관을 지금 쭉 정리했던 게 각계 통계관에서부터 지금 쭉 해서 특수통계 방식과는 지금까지 정리했던 부분들인데 일단 여기 있는 실문을 보면 주관식의 문제가 출제되는 특성이 있다 보니 물론 객관식으로 각계 통계관부터 특수통계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정리해 이거를 선택해놓고 골라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실무 쪽에서는 기존에 이제 보면 이 통계관에 관한 특징을 주고 그 중에 결합 통계관의 결합을 쓰는 주관식을 물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신정 통계관의 특징을 기술해놓고 뭘 쓰는 문제를 물어봤다. 결합하고 신정을 쓰는 주관식 문제를 물어봤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각계 통계관부터 지금 처음 시작 각계 통계 출발했던 마지막 현재 설명드렸던 특수 통계관까지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관련 특징이나 용어를 줬을 때 여러분이 쓰실 수 있게끔 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겠더라. 그래서 질문을 정리해서 일단 통계관에 관한 부분 좀 정리하고요. 자, 발포존입니다. 발포존 지문도 발포존도 보시면 일단 한번 원인 잠깐 볼까요? 공동주택에서 세탁기, 주방, 싱크대 등의 세제를 포함한 배수가 위층에서 배수되면 아래층의 기구 트랩에서 무슨 작용이 발생합니까? 분출 작용이 발생하여 트랩의 봉수가 파괴되어 세제 거품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이걸 무슨 현상? 발포존이 됩니다. 부분들은. 그러면 이제 발포존도 보시면 발포존도 지문에 자, 발포존도 이제 보시면 시험에 출제를 2번 이상 했었고요. 부분들은 발포존. 일단 여러분이 발포존은 발포존이 무엇인가 개념 하나 정리하시고 발포존과 관련해서 혹시 질문을 줬을 때 여러분이 트랩을 공부했었던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 중에 어떤 현상을 여기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방금 봤을 때 무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분출 작용이 발생할 수 있더라. 그러면 발포존이 무엇인데 왜 분출 작용이 발생하는가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자 여기 이제 보면 자 배수 수직관에 물이 흘러갑니다. 배수 물이 흘러가겠죠. 물이 흘러갑니다. 자 물이 흘러가는 배수 흘러가는데 그럼 배수는 물이에요. 물인데 이 배수에 이 흘러가는 물 속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주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탁기에 나오는 물은 뭐가 섞여 있습니까? 주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탁기에 나오는 물은 이 그 물 속에 뭐가 포함됐습니까? 거품. 그럼 세제를 쓰다 보니까 흘러가는 배수에 뭐가 포함됐다? 거품이 포함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흘러가는 배수에 물과 뭐가 내려갑니까? 거품이 내려갑니다. 역시 마찬가지. 수직관이니까 큰 문제는 안 되죠. 근데 이게 어디로 방향을 바꿨을 때 이게 어디로 방향을 바꿨더라? 수평
주관으로 바꾸게 되면 여기는 수평 주관에 이제 이 배수 물은 흘러갑니다. 물은 흘러가는데 문제는 뭐가 있더라? 수직관으로 흘러내려왔던 배수, 이 거품이 혼합된 배수가 수직관을 통해서 수평 주관으로 빠져나갔을 때 물은 고배만 잡히면 가버리는데 뭐가요? 물이 가거나 수평 주관에 뭐가 남습니까? 거품. 자, 거품이 남아요. 또 다른 배수가 내려와서 흘러가면서 물은 빠져버리더라. 물은 가고 뭐가 남습니까? 거품. 그럼 거품의 계속해서 뭐하면 이게 역류에서 올라오죠. 역류에서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분출작용은 여러분이 공부했죠. 분출작용을 설명을 드렸었고, 분출작용은 어디서 설치된 그 건물의 어느 저층부인가요? 고층부인가요? 저층부 위생기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분출작용은 설명을 드렸을 때 어디에서 설치된 위생기구가 어디에요? 설치된 그 건물의 저층부에 발생되는 봉수 파괴 현상이라고 그랬고, 자 그러면 이 수직관을 통해 수평적으로 나갈 때 저층부의 위생기구 영을 이 수평지관이 있고 이 수평지관에 뭐가 설치됐다? 뭐 트랩이 설치가 됐다면 이렇게 거품 역류에서 올라가던 거품 어디로 방향을 틀어가요? 수평지관으로 어디로 방향을 틀어요? 위생기구로 들어가서 이 거품이 나가면서 뭐까지 이 봉수까지 해서 밖으로 뿜어내는 무슨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분출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서 원인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 발포전을 막기 위한 대책은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가보니까 배수 수평관 그럼 이 배수 수평관 길이를 길게 한다 짧게 한다 이 길이를 여기를 짧게. 아무래도 이 길이가 길어지면 어떻게 돼? 거품이 정체할 구간이 나오다 보니까 가능하면 길이를 길게 짧게 길이를 가능하면 짧게 해주는 게 낫겠죠. 그래 대책 하나. 두 번째, 저층부와 고층부 배수 계통을 별도로 그래서 이 하나의 이 배수입관을 통해서 저층부 이 하나의 수직관 연결한 것보다 어떻게 돼요? 저층부하고 고층부 배수관을 별도 분리배관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뭐가 발생하게 될 이 수평 주간에 이 지금 거품이 찰 확률이 더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대책은 한 두 가지 정도 1번하고 2번에 따른 해서 두 가지 정도 정리를 해 놓으시기 부분들. 그래서 발포도는들 기억할게. 그 중에 분출작용 꼭 하나 기억하시고 대책은 수평관의 길이를 짧게 그래 저층 고층의 배수 계통을 뭡니까? 별도로 합니다라고 해서 발포도는 하나 정리하고요. 자, 밑에 가면 전국 요속, 전국장 수력 도약 현상 또 이걸 도수 현상이라고 그래서 봐주시는데 일단 전국 요속 전국 요속은 지금 설명 관 중에서 배수 수평지관, 배수 수직관, 수평주관 중에서 어느 관에서 발생합니까? 전국 요속은 배수 수직관입니다. 부분들은 그리고 하나 보게 하면 자 전국 요속은 배수직관 흘러내리는 물의 속도는 중력 가속도에 급격히 증가하지만 무한정 증가하지는 않는다. 즉 배수가 흐르면서 배관 내벽과 배관 내 공기와의 마찰에 의해 속도와 저항의 균형을 이루어 일정한 유속을 유지하는 이걸 무슨 유속이래? 그걸 전국 유속이라 그래서 전국 유속을 쓰는 문제가 한번 주관식으로 나왔던 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국 유속 방금 전국 요속을 읽어보셨으니까 봤으니까 전국 요속 일단 전국 요속은 배수관 중에서 무슨 관에 발생하면 이게 배수 수직관입니다. 배수 수직관이다. 그러면 수직관은 이렇게 이게 수직관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배수가 흘러갑니다. 물이 흘러가는데 그럼 여기서 이 출발했던 이 배수가 흘러가면서 이 위에서 아래로 가다 보니까 중력 가속도의 속도가 분명히 빨라지긴 할 건데 그 속도가 내려갈수록 계속해서 빨라질까요? 그래서 방금 읽어보신 대로 물이 흘러가는 중에 이 물이 이 배관 내면에 마찰을 일으킬 거예요. 마찰도 일으키지만 이 배수관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공기. 그래서 이 배수관은 공기에 저항해서 속도가 빨라지지만 이런 마찰력이라든가 공기 저항에 의해서 그 속도가 일정 지점에 가면 뭐하더라?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게 무슨 유속? 전국 유속. 그러면 여기서 출발했던 이 배수가 이와 같은 원인들에 의해서 일정한 유속이 됩니다. 그게 무슨 유속이라고 그랬어요? 전국 유속입니다. 전국 유속. 자 그러면 전국 유속 하나 봐두실 게 밑에 가니까 전국장에서
전국 유속에 도달할 때까지 유와 흘러내리는 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곡장이라고 그래서 자 그럼 여기 흘러갔던 이 배수가 이와 같은 원인들에 의해서 일정하게 그 속도를 유지하되 여기서 속도가 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이거를 종국장 또는 이거를 하나 여백에다가 여기를 종국 길이 그래서 여기는 이 출발했던 배수가 일정한 유속이 될 때까지 그 길이를 이거를 종국장 또는 이거를 종국 길이라 해서 종국 유속하고 플러스 뭐라는 같이 기억하자. 종국장하고 종국 길이는 좀 하나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수력 도약 현상. 이 수력 도약 현상 이걸 달리 뭐라고도 하면 이거를 도수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부분들은 자 한번 볼까요? 자, 배수 수직 주간으로부터 배수 수평 주간으로 배수가 옮겨가는 경우 골곡부에서는 원심력에 의해 외측의 배수는 관벽으로 힘이 작용하면서 흐른다. 또한 수직관 내 유속은 상당히 빠르지만 수평 주간 내의 유속이 즉 수직관의 그 유속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급격히 유속이 떨어지게 되고 뒤이어 흘러내려온 배수가 있을 때 유속이 떨어지는 배수 정체에 의하여 정체로는 뭐가 발생합니까? 수력 도약 현상이 발생합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수력 도약 현상은 어느 관에서 발생합니까? 이거는 배수 수평관입니다. 수평 주관이죠. 그래서 자 여기는 보면 이 배수 수직관 이 수평 주관으로 방향을 바꾸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금 이 수력 도약 현상은 무슨 관에서 발생한가? 이거는 배수 수평관에서 수평관. 지금 이제 배수 수직 주관이라고도 합니다만 이거를 여기 주라는 짐을 넣어서 배수 수직 주관 또는 배수 수평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다 줄을 넣어서 배수 수평관 또는 배수 수평 주관은 같은 말이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분들에서 주가 들어가고 빠지거나 시험에 따라 보니까 실무나 시설에 보시면 수직관이라고 언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직 주관이나 수평관 언급되지만 또 주의를 넣어서 수평 주관을 넣어서 언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직관, 수직 주관, 수평관, 수평 주관은 같다 틀리다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보면 요 배수가 여기 이제 이 배수가 흘러내려서 이게 어디로 방향을 바꿔요?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배수가 어디로 방향을 바꿨다? 수평 주관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내려갑니다. 자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 흘러내려오는 배수가 방향을 틀어서 수평 주관으로 흘러가는데 이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이 배수가 이 수평 방향을 방향을 바꾸죠. 그러면 방향을 바꿨을 때 이 내려오는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가기가 쉽다 어렵더라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내려왔던 이 배수 흘러서 이제 방향을 틀어 나가는데 또 다른 배수가 뒤에서 흘러내려서 보니까 나가려고 어떻게 돼요? 봤더니 쉽게 말하면 앞차가 정차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빠른 속도로 가다 앞차가 정차하면 어떻게 돼요? 뒷차는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흘러갔던 배수 뒤에 또 다른 배수가 내려다 방향을 틀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미리 앞에 흘러갔던 배수에 의해서 이 흘러왔던 이어서 내려왔던 이 배수가 방향을 바꿔서 내려가려다 보니까 앞서가는 배수로 인해서 이 방향을 트는 이 순간 이 수직 주간에서부터 일정 거리 내에서 지금 이 배수 흐름이 깨지는 현상, 깨지면서 이 흐름이 흐트러지는 이 현상,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를 수력 도약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일정 구간에 이렇게 흐트러진 이 배수도 마찬가지 이 구간을 지나가면 여기도 보면 크게 무렵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수 흐름이 깨지는 이 현상, 이거를 수력 도약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달리 뭐라고도 합니까? 이거를 수력 도약 현상을 도수 현상. 그래서 그럼 이와 같이 이 수력 또는 이 수력 도약 현상이 발생할 이 개수에는 뭐를 연결하면 좋을까요? 배관의 압력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서 뭐를 연결해 주면 좋을까요? 동기관을 설정한다. 그래서 여백에다 하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수력 도약 현상이 발생할 개수에다 뭘 설치하더라? 동기관을 설치해서 배관의 압력 변동을 좀 완화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첫 번째, 중요하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전국 유속은 무슨 관에 발생합니까? 배수 수직 관에. 수력 도약 현상은 무슨 관에서 발생합니까? 배수 수평 관에. 그러면 이 수력 도약 현상의 발생은 이와 같은 원인에 발생하다 보니까 그 개수에 뭘 설치하면 좋겠더라?
통기관을 설치해서 배관 압력 변동을 완화해주면 좋겠더라. 이제 그래서 이제 수력도약 현상도 지문에 주관식으로 냈었던 이건 이 수력도약 현상 자체를 물어본 게 아니라 가로 기입형으로 이거를 이 통기관을 쓰는 문제를 주관식으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설명드렸던 종국 요소가고 수력도약 현상 기억하셔서 봐두시고 여기는 영어는 수력도약 현상을 달리 뭐라 표현하더라? 이거를 지금 이제 보시면 도수 현상이라고 이제 그래서 정하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 봐두시면서 수력도약 현상까지 좀 보고요. 자, 이제 배수관에 이제 뭐 구배라 그래서 표준 구배는 뭐 50에서 100분의 1의 구배로 요소근 0.6, 1.2m/s로 요수면의 높이는 관경 2분의 1에서 3분의 2, 관 단면적이 얼마 몇 퍼센트 내에서 50에서 70% 내로 합니다라고 해서 배수관의 구배 잠깐 봐두고 자 배관 설치 시 주의사항 관련해서 1번부터 쭉 해서 기술된 지문과 관련하셨을 때 보면 자 지문은 지금 통기관은 오버플로우면보다 몇 미리 이상 입상시킨 다음에 연결시킵니까? 150, 그래서 1번, 2번, 3번 오버플로우관은 트랩의 유입구 쪽에 연결한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는 뭐 4번 정도만 잠깐 볼까 부분들은 그러면 오버플로우관, 오버플로우면 여기는 오버플로우면, 오버플로우관 여기만 잠깐 볼까요? 현재 지금 오버플로우죠. 오버플로우 관인데 여기를 오버플로우 관을 면으로 좀 하나 좀 바꿔주실까요? 부분들은 오버플로우 면에서 이거를 관을 면으로 하나 수정해서 이 부분을 하나. 그럼 오버플로우 면은 트랩의 어느 측에 연결합니까? 트랩의 유입 유출구 쪽에 들어서 여기는 트랩의 어느 측에 여기는 유입구 측에 연결합니다라고 되어 있을 부분들은. 요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자, 여러분이 세면기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 이렇게 돼 있다면, 세면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면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세면기가 수도꼭지가 있고, 여기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이 나올 거예요. 물이 나옵니다. 그럼 세면기 물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 세면기 틀어놓고 씻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더라. 그래서 전화를 받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나버리게 되면 세면기에 물이 가득 밖으로 넘친가 넘치지 않습니까? 넘치지 않죠. 뭐가 있기 때문에 오버플로우면 이 물에 넘친 오버플로우면 또 이거를 이거를 물 넘침선 있죠. 물 넘침선에서 여기 있는 보시면 이 오버플로우면 있죠. 그럼 이 오버플로우면 이 이상으로 물이 넘치지 않습니까? 이 이상으로 물이 넘치지 않습니까? 넘치지 않죠. 그러면 결국 이 오버플로우면 이상으로 올라간 물을 빼주다 보니까 이게 밖으로 넘치지 않는데 그러면 이 오버플로우면은 어디로 연결시킵니까? 그럼 여기를 이 오버플로우면 흐르는 이 물을 트랩의 유입구 쪽으로 연결시킨다 1번 아니면 이걸 어디로 연결시킨다 트랩의 유출구 쪽으로 연결시킨다 2번 했을 때 그러면 연결은 지금 어느 측이라고 그래요? 유입이다 유출이다 유입이죠. 어디에 연결시킨다? 1번에 연결시키는 건 2번에 연결시키면 된다. 이거는 2번에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건 뭐 때문에? 이 넘치는 물이 유출구 쪽에 연결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등에 뭘 끌어올 수 있다? 이 트랩 내 봉수를 끌어올 수 있다 보니 연결을 어디 쪽에 연결시킨다? 이거를 트랩의 어느 쪽에 유입구 측에 그 정도 하나만 잠깐 확인하셔서 4번 정도 좀 정리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 4번, 5번 봐두시고 여기는 678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6번하고 7번하고 8번 6, 7, 8에 관한 개념을 한번 열 때 6, 7, 8 한번 먼저 읽어보고 가볼까요? 6, 7, 8은 이제 뭐니까 기구 배수관의 관지름은 이곳과 접속하는 기구 트랩 구경 이상으로 한다. 7번 배수 수평지관의 관지름은 이곳과 접속하는 기구 배수관의 최대 관지름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8번 수직관의 관지름은 이것과 접속하는 배수 수평지관의 최대 관지름 이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6, 7, 8호인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해서 여러분이 6, 7, 8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자 여기 세면기 이 세면기에 썼던 이 물은 이 세면기 물을 버리면 어떻게 이 세면기 물은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공공하수관으로 빠져가죠. 그 경로를 잠깐 확인해 볼 건데 그러면 요거를 다시 수평지관하고 그 다음에 배수 수직관으로 그려서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이제 보면 세면기 있다. 세면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면기에 있던 이 물이, 세면기에 있던 이 물입니다. 그럼 세면기에 물이 여가 있어요. 세면기에 물, 그럼 여기서 사용하던 이 물은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로 봅니까? 이게 이제 보면 이 경로를 통해서 수평주간 쭉에서 이게 어디로 가면 이게 공공하수관으로 빠져가죠. 그러면 여기를 좀 크게 그려볼게요. 여기 세면기를 좀 더 크게 그려보면, 자 여기 이제 요거를 조금 더 크게 그려봤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더라. 이거 좀 크게 그렸더라. 이게 무슨 트랩인가요? S 트랩이에요. S 트랩은 영어 알파벳 S, S가 누워 있는 모양. 그러면 S 트랩이란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S 트랩이에요. 그러면 이 트랩하고 이 배수 수평지관을 연결해주는 뭐가 기구 배수관이 필요하죠. 그 기구 배수관이 뭡니까? 여기서 이 S 트랩하고 뭐를 연결했다? 트랩을 연결. 이게 지금 기구 배수관입니다. 기구 배수관. 그러면 자 볼까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담았던 물이 여기서 사용했던 이 물, 세면기에 썼던 이 물이 출발합니다. 그럼 이 출발한 물은 어디로 갈까요? 이 출발했던 물은 S 트랩을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기고 배수관을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수평지관 어디로 갑니까? 수직관 어디로 갑니까? 수평주관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6, 7, 8에 관한 것은 결국 무슨 결론은 보면 6, 7, 8의 경로, 여기는 관지름에 관한 건데, 그러면 관지름은 어디가 더 커야 하냐, 그게 포인트가 되는데, 그러면 결국 관지름은 물을 보내는 쪽의 지름이 커야 될까요? 물을 받아주는 쪽에 더 커야 될까요? 당연히 물을 받아주는 쪽에 관지름이 뭐 해야 돼요? 더 커야 돼, 부분들은. 그러면 지금 볼까요? 이 트랩 구경보다는 어디가 더 커야 돼? 관지름이 기구배수관이에요. 그러면 이 기구배수관보다 뭐가 더 커야 돼요? 배수 수평지관이에요. 그럼 수평지관보다 뭐가 더 커야 돼요? 수직관이. 여기서 이제 끝났지만 하나 더 간다면 수직관하고 수평주관이 어디가 더 커야 될까요? 수평주관이. 그렇죠. 그래서 6, 7, 8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 어느 지문을 갖다 언급했을 때 마찬가지, 관지름은 물었을 때 어디가 더 크더라. 여러분 이 경로를 머릿속에 조금 기억하시면 물을 보내는 가지고 그 물을 받아주는 쪽의 지름이 뭐더라? 더 커야 한다라고 지금 보신 대로 6, 7, 8을 정리하면 그런 형태로 정리하시면 지름을 여러분이 크게 구분하시는 건 어려움 없이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항은 6, 7, 8 하나 정리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배관 설치 관련해 이제 모두 한 4가지 정도 나와 있는 것 중에 1번 배수 설비는 오수관로에 연결하여하고 배수 설비는 악취 및 배수 정리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할 것이라 되어 있어요. 배수 설비는 오수관을 연결한다는데 연결하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오수관은 무슨 물이 지나가는가요? 변기나 변기나 소변기 등에 나가는 물을 연결하는 게 그 관이 오수관인데, 오수관하고 배수관은 연결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더라? 배수 설비는 뭘 설치합니까? 방금 이대로 공부해서 뭘 설치하게 돼 있어요? 트랩이 있죠. 트랩이 하는 역할은 무슨 역할이에요? 악취가스 역류를 막을 수 있으니까 배수 설비와 오수관을 연결하여하고라는 법에 되어 있고요. 2번. 그러면 오수관과 오수관은 연결한다, 분리배관한다? 오수관은 이거는 분리배관입니다. 그러면 오수관은 말씀드렸고, 그러면 우수관은 무슨 물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수관입니다. 자, 그러면 우수관입니다. 우수관은 그럼 이 우수관하고 오수관은 이거는 연결하면 된다, 안 된다? 연결하면 분리배관이라는 건 연결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우수관은 여러분이 쉽게 보실 수 있죠. 쉽게 보셨던 건 그게 우수관이었던가 잠깐 놓칠 수 있는데, 아파트에 사시면 앞 베란다에 배에 큰 길다란 PVC 플라스틱 그 관이 하나 있죠. 그게 무슨 관인가요? 우수관. 이거는 어디서부터 연결되는 거? 아파트라면 아파트 최상층 옥상 바닥에서 빗물이나 눈이 왔다 녹았던 그 물이 빠지는 관, 이게 우수관이에요. 그럼 우수관은 그러면 이걸 연결하면 안 됩니다. 연결하면 안 된다는 것은 왜 연결하면 안 돼요? 우수관으로 이 악취가 역류했을 때 우수관에서는 그걸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 없다? 장치가 없이 연결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법에서 뭐 하세요? 분리배관 하라고 해서 분리배관. 그러니까 분리배관 하세요라고 해서 나와 있던 부분이고요. 1번은 연결한다, 연결하지 않습니다. 연결합니다라고 해서 문항을 정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자, 청소구입니다. 청소구. 자, 청소구는 잠깐 보시면 청소구입니다. 청소구는 보시면 뭐예요? 그다음 그 배수관 중에 찌꺼기가 정체될 개수에 뭘 설치합니까? 청소구를 설치한다 그래서 지금 청소구 설치 기준 가보니까 자, 청소구는 이제 보시면 지금 그 설치 기준이 지금 표준 시방서상이라서 KCS 표준 시방서상하고 그리고 KDS라고 해서 설계 기준상이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지금 시방서상 KCS 표준 시방서상하고 그다음에 설계 기준상에 KDS에 관한 두 가지 기준이 나와 있는데 지금 출제는 보면 출제는 실무 쪽도 지금 한 2번 출제했었고요. 또 시술도 출제가 되는데 출제는 지금 이제 보시면 이 KC에서 시방서상 기준을 가지고 청소구를 물어봅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일단 이제 청소구는 따로 지금 설계 기준상이라든가 또는 시방서상에 특별히 지문의 전제를 시방서상의 청소구 설치 기준 또는 설계 기준상 청소구 설치는 크게 나누지 않고 시험을 만약에 지문을 줬다면 그때는 어느 기준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시방서상을 기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부분들에서 이제 출제는 일단 규정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밑에 문제 잠깐 이제 풀어보겠지만 근래 시설에서 이제 종합의 형태의 문항으로서 이 청소구 설치 과정을 물었을 때는 시방서상의 기준을 가지고 따로 언급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정도 풀어볼 건데 일단 그러면 시방서상 설계상 보시면 여러분이 보셨을 때 시방서상은 지금 동그라미 1번부터 해서 동그라미 5번까지 쭉 나와 있는 지문 중에 여러분이 그 부지배수관 용어만 하나 잠깐 설명드릴게요. 부지배수관 여러분이 읽어가시다 보면 두 가지 관련 기준은 뭐가 있습니까? 부지배수관이라고 해서 부지배수관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 관련된 소설된 전체적인 문항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부분이 크게 어려우면 여러분이 이 부지배수관의 개념만 설명드리면 나머지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부지배수관은 뭘 말하냐면 좀 전에 다시 또 그려지는데 배수 수평 주관, 수직관, 수평 주관입니다. 그러면 이 세면기에 사용했던 이 물은 수평 지관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수직관을 거쳐 어디로 갑니까? 수평 주관을 거쳐서 이게 어디로 갑니까? 공공하수도로 가요. 그러면 이 수평 주관에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수평 주관에서부터 이 수평 주관하고 뭐를 연결해 주는 게 필요합니까? 공공하수관을 연결해 주는 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관을 거쳐서 배수가 어디로 빠집니까? 공공하수. 그러면 이 배수 수평 주관에 나왔던 이 배수가 흘러서 이 관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공공하수. 결국 이 배수 수평관하고 공공하수를 연결해주는 뭐가 필요합니까? 관이 필요하죠. 그 관이 무슨 관? 쉽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관을 이게 부지배수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읽어가시는 중에 지금 여기 지문 중에 시방서상이나 설계는 읽어가셨을 때 그 중에 부지배수관은 이 수평관하고 공공하수가 연결 이 관이 이게 무슨 관? 부지배수관 생각하시면 될 부분들에서 그렇게 쭉해서 한번 읽어두시되 말씀드려서 특별하게 두 개를 기준 어떤 그 시방서상 또는 설계인상으로 이걸 특정 짓지 않으면 기준은 뭘로 가자? 시방. 그러나 혹시나 설계 기준상이나 특정을 지게 되면 현재 기술된 이 기준으로 접근하셔야 될 부분들은 그리고 지문은 특히 그 설계 기준상에 보시면 설계 기준상에서 보신 대로 DN 이 설계 기준상의 DN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뭘로 이해하죠? 여기 미리라는 표현을 이해하시면 미리로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준 한번 읽어두시고 자 이제 그러면 쭉 읽어두실 필요 있는 한번 정리 봐두시고요. 밑에 지금 23회 시설의 기출이 됐었던 문제에서 지금 현재 밑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에서 여기 이제 근래 23회 가장 근래 시설 쪽에 보시면 이 청소구만으로 해서 문제를 만들어진 게 아니라 종합 형태 문제 중에 하나 문제를 만들었던 게 일단 문제 23회 시설 지금 보시는 시설 문제 문항의 4번입니다. 4번은 제가 이게 지금 이게
오타가 나와 이게 치다가 제가 입력을 잘못해가지고 나와 있었는데 일단 4번 한번 볼까요? 4번은 자 배수 수평관이 긴 경우 배수관 지름이 몇 미리? 100mm 이하와 100mm를 넘는 경우라고 그래서 이제 지문에 100mm를 기준 100mm 이하면 몇 메타인가요? 이하면 몇 메타죠? 15m예요. 100mm를 넘으면 몇 메타인가요? 30m마다 뭘 설치합니까? 청소구를 설치한다. 근데 실제 시험은 여기 15하고 30을 실제 여기 제가 여기를 입력을 한다는 게 이걸 잘못해 버렸는데 입력은 이렇게 기출로서 잘못했다. 여기를 얼마로 바꿨냐면 각 5를 올려서 얼마로 20하고 35를 주고 틀린 걸로 물어봤는데 요 수치를 입력한다는 제가 잘못해서 15죠. 정답을 입력해 버려서 부분들에서 실제 시험은 현재 이제 문항 제가 입력을 잘못했기 때문에 현재 정답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 맞아요 부분들은. 그래서 시험은 지금 그 중에 현재 1번부터 전체 4번에 관한 총 5개 문항 중에서 청소구 관련된 규정을 갖고 물었던 거 4번 문항인데 틀리죠. 정답은 현재 여기가 20하고 35가 된데 그 입력을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는 4번에는 그냥 정답 지문을 입력을 하다 보니 오류가 있었을 부분들에서 그건 좀 봐주시되 그래서 여기는 보면 그런 형태로서 청소구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던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준은 지금 뭘로 봅니까? 시방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서 하나만 9번 한번 잠깐 해볼 거면 여기 시방서상하고 설계 기준상 관련해서 이 배수수 이 두 가지 관련 중에 보시면 배수 수평관에 시방서상의 기준이 있고 또 설계 기준상에 가보면 이 배수평관에 관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수평관에 관련된 규정만 한번 잠깐 볼까요? 그러면 표준 시방서상에 가보면 지금 현재 2번에 수평관이 긴 경우는 100mm 이하면 15m 이내, 100mm를 넘는 경우는 몇 m마다? 30m마다. 그래서 여기는 문항 몇 번? 2번에 지금 현재 문항이 나와 있고요. 설계 기준상에 가보니까 여기는 문항 1번. 건물 내 모든 수평관에는 30m 이내마다 청소구를 설치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수평관 관련해서 설계 기준상 몇 번이 나와 있습니까? 1번. 여기는 배에 관한 어떤 관에 관한 미래를 준 게 아니라 그냥 일괄적으로 몇 메타마다 설치하더라. 30m마다 설치한다냐 그래서 수평관에 관한 규정이 보면 요 규정만 적고 봤을 때 여기 시방서상 2번하고 설계도 1번을 정리 이렇게 한번 정리를 9번에서 정리를 좀 봐두실까요? 자 시설에 나왔던 어차피 지금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 시설에 나왔던 기출문제 4번 외로 1번을 잠깐 1번에 결합통기관은 배수직관 압력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배수직관과 통기직관을 연결하는 통계는 무슨 통기관? 결합통기관 1번, 2번. 통기수평지관은 기구 물 넘침성보다 몇 미리 올립니까?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수직통기관에 연결한다. 수직통기관 또는 통기수직관 같은 말인데 용어를 좀 앞뒤 바꿨었고요. 2번, 3번. 신정통기관은 배수직관의 상부를 그대로 연장하여 대기에 개방하는 것으로 수직관의 광경보다 작게 해서 안 된다. 즉 수직관의 광경 이상으로 합니다라고 해서 3번하고 5번. 특수통계 방식 일종의 소벤트 방식, 섹스티아 방식은 신정통계관을 뭐더라? 변형시킨 것이다라고 해서 지문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좀 더 소벤트 방식의 필요 부속 장치는 뭐가 있더라? 기억을 잠깐 상기해 보면 두 가지가 있었죠. 공기혼합 이음새와 공기분리 이음새, 섹스티아 방식의 필요 부속 장치 뭐가 있다? 여기는 주제 하나도 몇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주제 하나도 뭐가 나와야 돼요? 섹스티아 이음새와 섹스티아 벤트관이니까 부속 장치 그렇고요. 그럼 두 개를 구분하는 시력, 만약 그게 아닌 부속 장치명이 아닌 지문을 줬을 때는 지문 중에 뭘 꼭 주의하시자? 공기코를 유지란 지문을 적으면 그때는 무슨 특수통일을 가면 되더라? 섹스티아 방식으로 가서 접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은 그렇게 정리하시게 되면 이제 교재 기준 했을 때 잠깐 볼까요? 여기까지 지금 현재 이 부분 정도까지는 정리가 되셔야 트랩하고 통기관에 관한 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교재로 가시게 되면 교재 위치상 정리 보시게 되면 교재는 위치가 어디까지 있냐면 328페이지에 나와 있는 14번 청소구 관련 부분도 쭉 해서 14번, 15번까지 마무리하죠. 그래서 현재 교재상 현재 교환으로 마무리했던 부분들은
교재 328페이지에 나와 있는 15번의 배수 배관의 설치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했어요. 그리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어디를 정리할까요? 교재상 그 페이지 329페이지에 개인하수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는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련한 부분부터 좀 정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교재 328페이지 16번 개인하수 처리 시설부터 살펴보겠습니다.